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정부가 공문서 위조에 따른 검찰 고발과 지원 중단을 밝히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무료 환승을 위해서는 내릴 때 교통카드를 찍어야 합니다. 환승 방식이 어제부터 바뀌었습니다. 슬로시티로 지정됐던 두 곳이 재인증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보류돼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가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물리치고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도시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유치 과정에서 정부의 공식 문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나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올해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주 경기장 내 메인프레스 컨퍼런스룸에서 광주가 울려 퍼지자 박수와 함께 환호가 터집니다.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는 광주에서, 2021년대회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된 순간입니다. 국제수영연맹 집행위원들은 광주와 부다페스트의 유치 의지가 충분하다며 별도의 투표 없이 논의를 통해 두 도시의 개최 연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치 성공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대회 유치에 빛이 발았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4월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유치 신청서 초안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원래 없던 내용이 초안에 임의로 포함된 겁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고 유치 신청서 최종본은 내용을 바로잡아 제출했다며 유치 결정 당일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왜 말하자면 이 시점에서 정부가 그랬는지 난 정말 이해를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2015년 하계 유대에 이어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까지 유치하면서 단숨에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주목받게 된 광주시. 정부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강원태 시장의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면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공문서 위조 사실이 불거지면서 광주시는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영선수권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제수영연맹에 보낸 공문서가 거짓으로 꾸며진 게 확인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총리와 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공문서 위조 행위로 보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좀 그게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응하는 조치라는 검찰 고발 의미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초점은 단순한 직원의 실수였는지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로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가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해서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과 강원태 시장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가 수영선수권 대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고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준비할 경우 대회 성공 개최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막대한 대회 개최 비용은 두고두고 광주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서 공문서 위조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행정 신뢰도는 추락하고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실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의 공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검찰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논평에서 절차상의 범법 행위는 국가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크나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국제대회를 유치해놓고 예산은 정부에 떠넘기는 일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은행 새행장 지원자 가운데 1차 컷오프를 통과한 5명이 확정됐습니다. 광주은행 행장추천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갖고 12명의 지원자 가운데 조억헌 광주은행 부행장, 변정섭 전 광은 비즈니스 사장, 최영하 전 상무, 김장학 우리금융부사장, 최승남 전 우리금융부사장 등 5명을 후보자로 확정했습니다.
광주은행 행장추천위원회는 다음 주 중 이들 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이순우 우리금융회장이 우리은행 출신을 광주은행장으로 선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환승 방식이 어제부터 바뀌었습니다. 무료 환승을 위해선 내릴 때 교통카드를 찍어야 합니다. 광주 시내 인근 5개 시군 주민들도 환승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하차하는 사람들이 버스 뒤쪽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며 내립니다. 새로 바뀐 환승제도 첫날. 여태까지 승차 1시간 안에 환승해야 무료로 탈 수 있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차에서 내린 뒤 30분 안에만 바꿔 타면 횟수에 제한 없이 무료 환승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환승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리기 전에 교통카드를 단말기를 찍고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이라 그런지 아직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찍어야 되는데 안 찍고 내려버렸어. 자꾸 요거 탈 때 도로 배우더만 환승 안 되더만. 내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차 오늘 이거 찍어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광주 대중교통과 인접 5개 시군 농어촌 버스도 같은 방식으로 환승하면 됩니다. 하차 30분 이내에 환승하면 교통카드 요금 기준 50%가 할인돼 교통비가 절반이 됩니다. 아마 우리 시와 인접 5개 시군을 왕래하는 주민들에게 편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왕래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 무료 환승제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지만 광역 환승제도가 시행되면 해마다 2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걸로 보이는데 이 적자금은 광주시와 5개 시군이 나눠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지정받은 슬로시티 2곳이 재인증 심사에서 탈락되거나 보류될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로 지정됐던 지역이 지나치게 상업화됐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슬로시티 재인증 심사에서 탈락한 장흥 주민들은 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지역이 슬로시티처럼 청정한 지역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이제 떨어졌다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섭섭해집니다. 슬로시티 탈락으로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고 관광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는 등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저희만의 슬로시티가 지정이 탈락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하나 인지도나 이런 부분 좀 떨어질 수 있겠죠. 하게 되면. 이번 사태로 느림과 여유를 표방하는 슬로시티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상업화됐고 단체장 지적 쌓기 등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내 슬로시티가 12곳에 이를 정도로 남발되면서 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슬로우 문화 운동, 슬로시티 운동이 어떤 세계 슬로시티 운동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림의 미학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전락한 슬로시티. 지난 2007년 아시아 최초란 명성이 공연불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영암의 특산물인 무화과가 첫 수확돼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된 무화과는 8kg 한 상자 도매 가격이 6만 원으로 예년보다 만원가량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노지재배 무화과는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출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황은 지난해 동해에도 불구하고 평년 수준을 보이면서 올해 영암 지역에서 3,600여 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